명나라 때 소주 성내에는 정이팽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옷감 가게가 있었다. 정이팽은 재단사 가문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재봉 기술자였다. 정이팽은 사람 됨이 겸손하고 선량하여 어려운 백성들을 자주 도왔으며 매년 겨울이면 낡은 옷감들을 모아 방한복을 만들어 근처 거지와 유랑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정이팽에게는 설안이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옷감 가게에서 자수를 놓는 일을 하였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후 여러 해 동안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다정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풍운이 있는 법이다. 어느 날 정이팽은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한 무리의 산적들에게 납치당하고 말았다. 서련이 몸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이팽은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 일은 설안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설안은 종일 눈물만 흘리며 정신을 가누지 못했고 남편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다행히 이웃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이팽의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거지들과 유랑민들이 몰려 조문 행렬이 무려 3리나 이어졌다. 정이팽이 세상을 떠난 후 설안은 혼자서 집안의 옷감 가게를 운영했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자신을 위해 지어준 옷을 소중하게 간직했고 날마다 남편의 무덤에 가서 묘소를 청소하고 향을 피웠다. 어느 날 저녁, 설안이 묘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길에서 야경꾼 상관묵과 마주치게 되었다. 상관묵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불량배로 먹고 마시고 놀고 도박하는 데 모두 능했으며 종종 혼자 다니는 여성을 희롱하기도 했다. 설안은 상관묵을 피하여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상관묵은 그녀를 알아보고 길을 막아섰다. 상관묵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설안의 몸에 손을 대며 추행하려 했다. 설안은 큰 소리를 질렀지만 상관묵은 즉시 손으로 설안의 입을 막았다. 반시간 후 상관묵이 풀숲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설안의 붉은 속옷 앞가리개가 들려 있었다. 상관묵은 설안을 협박했다. 만약 오늘 일을 누설하면 너의 앞가리개를 공개하고 네가 나를 유혹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버리겠다. 상관묵이 빼앗아 간 앞가리개는 정이팽이 직접 그녀에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이제 속옷도 빼앗기고 순결까지 짓밟힌 상황에서 설안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설안은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울면서 근처의 큰 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녀 뒤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한편 상관묵은 집에 돌아와 쓰러져 자다가 해가 높이 떠서야 겨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등에 큰 산이라도 짊어진 것처럼 몸이 무거워지며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상관묵은 자신의 몸과 얼굴이 조금 부어오른 것을 발견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룻밤 사이에 살이 찐 것처럼 몸에 살이 많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 깜짝 놀란 상관묵은 즉시 의원에게 달려가 진맥을 받았지만 다행히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였다. 상관묵은 설안의 옷감 가게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가게 문은 닫혀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상관묵은 설안을 볼 수 없었고 그녀의 가게도 줄곧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 무렵 상관묵은 자신의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온몸이 부어오르는 증상도 점점 심해지는 것을 발견했지만 의원은 여전히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관묵은 집에 가는 길에 한 고승을 만났다. 고승은 상관묵에게 다가와 그를 멈추게 한 다음 그의 뒤를 살펴보았다. 상관묵은 머리가 심하게 아파 집에 가서 드러눕고 싶었는데 고승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당신 등에 사람이 한 명 엎혀 있어. 이 말을 듣고 상관묵은 그대로 멈춰섰다.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고승에게 도움을 청했다. 고승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하였다. 자업자득이니 살 방법이 없겠소. 소승도 어쩔 도리가 없소이다. 상관묵 등에 엎인 것은 사람이 아닌 정이팽의 귀신이었다. 정이팽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내 설안이 걱정되어 차마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이승을 맴돌고 있었다. 그날 상관묵이 설안을 희롱하고 그녀의 앞가리개까지 가져가자 정이팽의 귀신이 나타나 자살하려던 설연을 구하고는 상관묵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다. 영혼에는 무게가 없지만 원한에는 무게가 있는 법이다. 정이팽은 아내의 원한을 품고 상관묵의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상관묵은 원기에 침범당해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지며 온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기는 이미 상관묵의 골수까지 스며들었으니 그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었다. 과연 고승이 말한 대로 상관묵은 사흘 후 자기 집 침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